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분석 명품 유튜브 방송 여론고수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구독. 이제 홍영님 기자 때문에 구독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보다 예리한데? 네, 예. 이 부분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방송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론고수 저는 배종찬 소장이고요. 자, 홍 기자님. 예.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이제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점쯤에 이제 계속 순방 중일 텐데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다보스 포럼까지 거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귀국 설명절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귀국할 텐데, 자, 대체로 그냥 전망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40%대에 안착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또 미끄러질 가능성, 좀 후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2023년을 예. 전망을 할 때 그러니까요. 35에서 45 사이 박스권을 갈 거다. 예. 요즘 전망이 다 맞아요. 45를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리고 떨어져 봤자 35%. 근데 이제 최근 갤럽 조사에서 35%로 한 2% 정도 떨어졌고, 예. KSTS 비롯한 이제 사계 주사 회사 같이 한 거에서는 37%로 오히려 예. 3%포인트 올라갔고, 다른 주사, ARS 주사들은 거의 40% 예. 안팎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는 웬만한 악재라도 예. 30%대 초반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흔들리진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정치 환경에서 보면 악재가 더 많지, 예. 호재라는 게 별반 그런데 아무리 특출난 호재가 있다 그래도 40%대 중반 넘어서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왜 이제 우리나라 민심 지형이 그러니까. 예. 네. 너무 두동강으로 쫙 그렇죠. 나눠져 네, 있고. 민심 지형이 그러니까. 예.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후보자님, 일단 이제 순방을 다녀와서 설명절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또 효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계속 물어봅니다. 임기 초반이고 하니까 순방 효과가 있겠느냐, 어떻겠느냐. 순방 효과는 대체적으로 임기 초반에 지금 좀 지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고 볼까요? 좀 안착됐고, 그래도 상승 여력이 좀 살아있는 국면이라면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 몇 차례의 순방에서 예. 순방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있었다. 이제 유럽 순방 때도 미국 때도 예. 그렇고, 어디 캄보디아 갔을 때도 아세안이겠죠. 빈곤 포르노가 어쩌고 예. 김건희 여사장에서 미국 갔을 때는 윤 대통령 바이든이 어떻고 난리면이 어떻고 예. 유럽 갔을 때는 이게 장례식에 참석을 했냐 예. 안 했냐고 계속 시끌벅적했어요. 사실은 거의 예. 가십 수준의 얘기로 예. 지지율이 어떤 순방 외교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예. 아니라 거의 가십 수준의 얘기로 이걸 가십 아닙니까? 가십이나 아니라 어쨌든 이제 내려왔다. 예. 이제 오르질 못했다. 근데 이제 그런 단계는 조금씩은 지나지 않아. 물론 예. 아마 뭔가에 이제 빈틈이 있으면 야권이나 또 이제 그쪽에서는 공세가 이어질 거예요. 예. 이게 그런 공세 일거수일투족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지지율이 한 20%대 30% 초반 예. 이렇게 낮을 때기 때문에 그런 공세가 하나하나 아주 쫙쫙 스며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한 40% 근방까지 갔기 예. 때문에 오히려 이 지지층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얘기 지겹다. 이제 우리 좀 본론으로 가자. 예. 이제 가식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쫑스럽지 않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서 아마 대통령한테 예.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도 그걸 갖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게 공세를 펼치기에는 약간 좀 분위기는 예. 좀 다르지 않을까? 또 아랍에미레이트와 스위스 이 해외 다보스. 순방, 예. 해외 순방은 특정 언론사를 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배제하는 일도 없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거야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거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언론과 충돌하거나 착을 지을 일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거야. 네.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론과 척을 지는 게 아니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척을 진 거죠. 어떻게 대통령이 미리부터 나는 예. 쟤네들은 배제할 거야 그래서 배제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바이든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 거를 네. 자의적으로 자막을 끼워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리고 분명히 다 설명을 했는데 저 약식 기자회견에서 쇠 빠신고 아. 팔짱 끼고 예. 삿대질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언론과의 갈등이 커진 거죠. 아, 그러면서 또 더 갈등이 그렇죠. 부각됐다. 네, 부각됐죠. 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 탑승 안 시킨 전용기 탑승 안 시킨 것도 뭐 사실 그렇게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이진 네. 않지만 또 언론에서는 또 상당히 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네. 아까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이제 이제 걸어갈 때 주변에 예. 최고위원이나 비서실장이 기자 밀어쳐갖고 거의 넘어뜨릴 정도로 아. 뭘 질문하는데 밀어쳐갖고 하는 게 예.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지. 아. 그거 뭐 탑승 안 시켰다고 언론 자유를 예. 속박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 취재를 배제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어볼 때 예.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둘째치고 완전히 기자를 넘어뜨릴 정도로 밀어쳐버렸잖아요. 어깨 힘으로요. 그렇죠. 어깨 힘으로인지 네. 뭐 손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본인은 메시처럼 달려들어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가 있는 거죠. 어깨 힘하면 김민재 선수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자, 홍 기자님 이제 1월, 2월, 자, 명절도 있고, 또 2월 달에 상당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을 테고, 아직도 뭐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뭐 국정조사로 또 여야 간에 충돌도 있고, 앞으로, 적어도 뭐 1분기,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변수, 뭐가 될까요? 경제, 뭐 안보도 있고, 또 개혁 이슈도 있고, 어떻게 될까요? 뭐 당장 가시적인 거는 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관련된 예. 진행 상황이죠.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거. 예. 그리고 이제 뭐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과 예. 관련해서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뭐 이제 그것이 뭐 당장 그 개혁이라는 예. 게 뭐 성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시작은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에도 얘기 나왔지만은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그 연금 개혁 관련해서 예. 그 2017년 11월인가 뭐 18년 초인가 이 보고가 올라갔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분명히 한 얘기가 있어요. 예.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그러고 연금 개혁을 그냥 뭉개버렸어요. 그냥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켰어요. 부담이 됐군요. 네. 근데 그 국민 눈높이라는 거는 여론이겠죠. 예. 여론이니까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 연금 개혁의 핵심은 예. 더 내고 덜 받는 거잖아요. 더 내고 네. 덜 받는다. 이게 좀 네. 사람들은 아쉬울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당연한 게 연금 예.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그 20, 30대 세대들이 예. 돈만 내고 고갈되면은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뭐 그런 상황이 앞으로 한 20, 30년 안에 온다. 미 빠진 독처럼.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 예.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게 심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를 더 내고 덜 받고 이거 늦게 받고 이걸로 이제 이 개혁의 과제가 핵심적인 상황은 그거잖아요. 예. 근데 개혁고라는 사람들이 뭐 좋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면은 민감한. 돈은 더 내는데 덜 받아? 그리고 늦게 받아? 아. 그러면은 이거 왜 하지?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렇지만 자녀 세대에는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해서는 개혁을 네. 해야죠. 근데 그거를 국민 눈높이 안 맞으니까 안 하겠다는 건 당장의 표를 위해서는 안 하는 게 낫죠. 예.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엄청나게 떨어질 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죠. 해야 될 개혁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또 공감을 불러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을 보면 예. 이게 상당히 이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기존에 이제 특히 60대로 넘어간 50대, 예. 50대들이 40, 50대한테 별로 안 좋은데 거기서 뭐 완전히 박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과거 이제 유럽 사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연금 개혁 잘못 건드렸다가 예.
뭐 10년, 20년 이게 아. 이 정권 못 찾아온 정당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뭐 사회 민주주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다 합리적으로 예. 이게 점진적으로 하느냐. 네. 그 같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크게 달라지겠죠. 근데 이거는 예. 이게 많은 보수 언론 쪽에서는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해라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홍 기자님께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노후 대비가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자신감이 있어요? 아, 제가 그거랑 내 자신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지금 예. 얘기하는 건데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말을 못 꺼내겠네. 계속 야단을 치니까. 오로지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과학적인 통계만을 오로지 고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대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